2부 시작됐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미국의 예산안 잠정 통과로 테이퍼링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조금 커질 요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름하여 12.12 이벤트 데이인데요. 올해 마지막 내만여의 날인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오늘이고요. 무엇보다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기준금리는 일단 동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동시 만기가 어떻게 예상될지 일단 전문가들은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를 점치고 있는데 시장을 도와줄지가 가장 큰 변수를 하겠습니다. 전일 사실 코스피는 1970까지 밀렸거든요. 외국인들의 셀코리아만 아니었더라도 2000을 회복하는 줄 알았었죠. 아쉽게 끝났었고 중국장이 또 성장률 둔화 우려에 장중 2% 넘게 급락한 것도 주심을 압박하는 요인이었는데요.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장 막판 동시효과까지 잘 보셔야겠고요. 중국 변수도 장중 우리가 시작하고 나서 중국장이 개장을 하니까 그것도 중간 한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0포인트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동시 만기에 달렸네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전일장 어쩜 그렇게 변동성이 컸는지요. 선물시장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체감하셨을 텐데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오늘장 프리뷰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먼저 리뷰입니다. 자, 전일장에 관한 5분의 의견 한꺼번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희승 차장님은 동시만기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전일장 얘기니까요. 외국인들 주식 비중을 줄였다. 사실 전전일 1000억대 팔더니 전일은 현물 기준으로만 2000억대 팔았고 선물도 동반 매도했었죠. 정영훈 팀장님은 테이퍼링 우려 속에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있어서 지수가 밀렸다 하셨고 김일한 연구원님도 테이퍼링 우려뿐만 아니라 중국의 성장률 목표 하향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역시 하락 마감할 수밖에 없었네요 하셨습니다. 김현겸 팀장님은 동시만기 하루 앞두고 변동성이 상당했다 하셨는데요. 선물시장 기준 264 회복한 줄 알았는데 260 깨면서 맞췄죠. 안상현 대리님도 테이퍼링 우려 속 외국인들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었다라고 전일장 리뷰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어떻게 될 것인가 프리뷰입니다. 최희승 차장님은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을 거고 아마 여기에서 20포인트 초과 조정 그러니까 한 1950포인트 정도까지 오면 그때 매수에 나서도 좋겠다 하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선물옵션 동시만기 프로그램 소폭의 매수 우위를 기대한다. 동시만기 전망 주셨고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다음 주 초 FOMC 회의 앞두고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등 관망장이 이어질 것 같다 하셨습니다. 김현겸 팀장님은 전일 이미 국내 증시는 테이퍼링 우려를 일부 선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의견 남겨주셨고 안상현 대리님은 테이퍼링 우려 속에 추가 하락이 가능하겠지만 1970선이 지지가 되는지는 체크 대상이다라고 의견 남기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동부증권 마포지점으로 가서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전에 우리는 테이퍼링 우려를 선반영했다라고 하셨었는데 사실 예산안 합의 내용은 전일장 이미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문제는 오늘 동시만기인데 동시만기 전날도 변동성이 컸는데 오늘도 그럴까요? 프리뷰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시장이 약세로 시장을 하다가 플러스로 전환을 했죠. 외국인들이 선물 2,400계약까지 매수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0계약까지 3,400계약을 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주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쿼드러플 위칭데이와 관련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미국 시장이 종가가 거의 저가로 마감을 한 것은 일단은 어제 이제 하락한 것은 일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오늘 중요한 점은 두 가지가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융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대다수의 예상은 동결이지만 혹시 좀 금리 인하 쪽으로도 한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거는 선물 옵션을 주로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고요.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전 개인적으로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면서 시장도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상방으로 크게 이제 상승을 했죠. 그 이후로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은 좋지 않았지만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움직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 회복 쪽에 좀 배팅이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중국 역시 어제 기사를 보시면 중국 이제 철광석 수입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지금 11월 달 전월 대비 14.7% 증가를 사상 최대치라고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실제적으로 지금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원재료를 많이 구입을 해서 상품을 이제 만들고 있다.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4분기나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은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에 지금 실질적인 큰 돈들은 배팅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 만약에 여기서 바닥을 이제 물론 이 우려 때문에 1950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 다음 상승장을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원자재 쪽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만약에 오늘 시장이 되는 시장이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나 자동차, 어저께 바닥을 잡으려고 했던 자동차들이 강하게 나온다면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겠구나라고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이 오늘도 약하다 이러면 시장이 좀 추가적인 하락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굳이 아래쪽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그 이제 선제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을 확인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K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주 움직임 보면은 오늘의 분위기를 미리 감지할 수가 있을 건데 아마 생각보다 크게는 안 밀릴 것 같다 하셨고, 만약의 경우엔 금리 인하도 좀 생각을 해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1950포인트까지 밀리게 되면 원자재주 위주로 담는 것이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마포지점 김연경 주식팀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 만나보겠습니다. 이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세 분기점 구간에 진입해 있는 세계 증시가 하락으로 방향을 트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예산안이 생각보다 빨리 통과가 된 이 호재를 조기 테이퍼링 우려로 연결시키면서 미국이 마디 지수를 다시 깼고 간밤에도 저점에서 전혀 낙폭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유럽도 같은 이슈로 밀렸는데 견고하게 좀 올라오는 듯했던 중국장도 다시 꺾이고 있네요. 해외 증시 동향부터 살펴보죠. 네. 사실 금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드렸었죠. 그래서 금주는 좀 더 면밀한, 좀 더 세심한 주의와 검토가 그리고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주식 투자는 때를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금주가 과연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더해서 상승하느냐,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조정 국면에 들어가느냐의 어떤 분기점 구간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내 증시 동향도 굵직굵직한 핫 이슈들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장과 내일장, 특히 오늘장의 모습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자, 우리가 지방정부, 미국이 전에 지방정부 일시 폐쇄, 셧다운이 한번 겪었죠. 그로 인해서 금주에 양원에서, 하원과 상원에서 예산안을 표결하지 못하면 다시 셧다운 우려감이 대두되는 그런 기로에 있었는데, 결국 어제 예산안 합의에 도출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죠. 예산안이 이제 합의에 도출해서 다음 주 실시되는 FOMC 회의에서 본격적인 양적 완화 축소가 시행될 것이다. 빠르면 12월 달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해서 미국 증시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다가 11월 재정 적자도 감소를 했죠. 이 경제지표 호전 또한 오히려 악재를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여파로 미국 시장의 여파로 유럽 증시도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중국 시장도 아직은 추세는 살아있는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중국 증시도 세계 증시에 동조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무역 수지도 5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CPI도 전월 대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지표가 살아나는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중국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중국 시장도 과연 미국과 유럽 증시에 동조하면서 추가 하락할지 아니면 그들의 추세대로 상승으로 밀고 갈지가
금주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미국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사실 앞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안 합의에 도출했다는 거,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호재입니다.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악재가 나온다는 소식, 악재가 발표되면은 주가가 상승하고 호재가 발표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 호재이기면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주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다우존스도 지금 보시다시피 직전 저점이 살짝 붕괴될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아직 붕괴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뉴욕 증시도 오늘 밤에 열리는 뉴욕 증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뉴욕 증시도 오늘 밤에 음봉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추가 조정에 대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지선 라인에 딱 근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독일의 닥스 지수를 예를 들어 본다면, 독일의 닥스 지수를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럽 증시가 가장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독일 시장이 조정받으면 나머지 유럽 시장 다 조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독일 닥스 지수의 경우는 조정의 가능성이 미국 시장보다 더 높아요. 지선 라인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등했다가 다시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 가능성의 염두가 있지 않나. 따라서 이 유럽 증시에 대한 투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조정에 대한 그런 전략을 세운 다음에 매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상해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게 상해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상해 증시만 버텨준다면 국내 투자자들도 일말의 희망의 끈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해종합지수의 모습을 보면 아직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지지선이 굳건하기 때문에 상승 기조가 늘 유지되고 있는데, 상해종합지수도 오늘과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오늘장에서 지지선 라인이 붕괴되는 음봉의 조정을 받는다면 조금 더 추가 조정, 쉬었다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해외 증시 한번 살펴보죠. 사실 지난주 전 세계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국내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서 저는 지난주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기점이 금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죠. 근데 해외 증시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 증시는 그렇죠, 조정의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좀 더 강하고, 상해 종합지수는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면 쉬었다 가는 그런 분기점 구간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해외 증시도 지금은 다소 불안한, 바람 앞에 촛불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단기 변곡점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도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장도 뭐 변곡점이고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셨으니, 이달 들어 솔직히 딱 한 번밖에 못 올랐거든요. 전일까지 빠지면서 아래쪽으로 한번 잘 보라라고 하셨던 2010포인트와 함께 1970포인트를 지킬 수 있을지 지금 상당히 위태위태한 국면인데, 드디어 오늘 동시만기를 맞게 됐습니다. 동시만기가 뭔가 상승이나 분위기 반전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후에 전망을 밝게 하신다면은 오늘부터 좀 매수에 나서도 좋을런지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과 내일, 다음 주 초까지는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상승 기조하에서는요, 오늘 내가 재수 없이 가장 고점에 물렸다 하더라도 오늘 오후장이나 내일장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오늘 매수하는 것이 바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서 오늘 내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최저점에 샀다 하더라도 내일과 모레장에서 일시 반등하고 빠진다면 오늘 매도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으로 본다면 금통위가 열리고요. 자, 4마리의 마녀가 요동을 친다는 쿼드러플 칭대입니다. 그런데 이 마녀, 귀신들이 설치는 그런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귀신을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어때요? 귀신이 나오는 그 구간은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것이 귀신을 피할 수 있는, 그렇죠? 거기에 동요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시장도 보면 이미 제가 금주에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970선이 붕괴되는지 여부 체크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종합지수가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1977입니다. 그럼 오늘 7포인트 이상 하락한다면 이거는 그렇죠,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급락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시초가는 무조건 하락 출발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시초가가 하락 출발하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시초가 대비 개파락하는 출발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오히려 양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음봉으로 마감되느냐 양봉으로 마감되느냐를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어제 하락하면서 1052원 10전입니다. 이 1050원 선이 환율이 붕괴가 된다면 이 또한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관 외국인 투자 등에서 이제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 기관이 중요하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오전장에 적극적으로 매수했다. 오후장에 매도를 일부 물량을 내놓으면서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을 움직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준비한 차트를 보면서 마지막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자, 국내 증시 제가 금주 이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0선이 붕괴된다는 얘기는 직전 저점이 제가 붉은색 타원형으로 그렸던 그 라인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순까지 했던 그 상승, 3주간의 상승이 무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다음 지지선 라인까지 추가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음봉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일단 비중을 축소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수는 다음 주 중반 이후까지는 좀 늦춰 잡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음봉이냐 양봉이냐 시가와 종가의 높낮이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음봉으로 마감될 시에는 일단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다음 주 초까지 관망했으면 하셨는데 다음 주 초는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개장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전일장 수급 특징주 면밀하게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동시만기 날이 도래했는데 일단 전일장 수급 특징주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한 2천억 정도 현물을 던진 날 그래도 가장 많이 산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어제 매도하면서도 하이닉스는 샀습니다.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사랑은 여기저기 기사화될 정도로 가시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2거래 연속 사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외국인만 산 게 아니라 기관도 세 번째로 많이 샀네요. 기관이 전일 이미 대규모 매수를 걸면서 시동을 걸어놓은 LG전자를 외국인들과 기관이 전일 같이 샀는데 매수 강도도 비슷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밖에 NC소프트, 삼성전자, 우선주, 신한지주 매수했고요. 기관은 그 밖에도 코덱스 200과 현대차를 벌써 6일째 사고 있어요. 어제 10일 만에 아주 쬐끔 강보합세로 반등을 보이긴 했었죠. 그 밖에도 코덱스 인버스 1900 지금 70선대까지 밀렸으니까 기관은 꽤 많은 수익을 이쪽에서 보고 있는 듯하고요. 한국전력도 샀습니다. 전일 이어서 코스닥 순매수 종목 보여드리죠. 외국인들은 서울반도체와 파라다이스를 많이 샀고요. 윈스테크넷과 메일유업, JB 어뮤즈먼트를 매수한 반면에 기관은 성광밴드를 5% 급등시킨 주인공으로 부각되네요. 그 밖에 엔터주인 SM과 로엔 샀는데 로엔도 제법 올랐습니다. 솔브레인은 어제 201선까지 깨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기관은 연일 계속 외국인들 매물을 받아내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원인텍도 솔브레인과 더불어 매수했습니다. 네, 박성환 차장님 오늘 현대차 얘기로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어제 아주 쬐끔 반등했는데 기관은 연속적으로 벌써 6일째 매수하고 있네요. 네, 환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웠던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이 6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네시스와 소나타의 글로벌 신차 효과가 내년 1, 2분기에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2013년 11월 말 출시된 신형 DH 제네시스는 14년 국내 32,000대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해외 3만 대로 총 6만 2천 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과거 제네시스 판매 최고 수준이 5만 5천 대였음을 감안하면 달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14년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에 글로벌 런칭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해외 가격은 국내에서처럼 일정 부분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가 여러 가지 올라가는 부분도 기대되고 있고요. 신형 LF 소나타는 2014년 4월경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미국은 미국 공장에서 현지 생산하기 때문에 6월에서 7월경 정도부터 생산 판매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현대차 점유율 5% 수준보다 높은 8에서 9%
정도의 세그먼트 점유율을 기록할 만큼 이미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차종이죠.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승용 디젤 라인업이 소형에서 중대형까지 확대되면서 효율적인 수입차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아반떼의 경우에도 국내 승용 디젤 판매 비중이 1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당초 회사 측 예상인 12에서 13% 비중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어서 성공적인 소비자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액센트의 경우도 2014년 승용 디젤이 출시되었고요. 그리고 곧 그랜저 승용 디젤도 출시될 구간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격 매력 발생 구간을 저는 보고 있는데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환율 플레이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양호한 4분기 판매 대수와 그리고 2014년 1분기 전후로 제네시스와 소나타 신차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14년 예상 실적 기준 PBR이 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더욱 부각될 수 있는 가격대에 진입했다 보겠습니다. 22만원대 중반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5만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기관이 10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는데요. 4분기까지는 실적 둔화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코스닥 하락 속에서 예상치를 하회한 3분기 실적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로 하락했습니다. 솔브레인의 4분기 실적은 환율 하락 속에서 띵글라스 부분 둔화와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가동률 조절 그리고 2차 전지 업체 재고 조정 등으로 소폭 또다시 둔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실적은 삼성전자 시안 라인 가동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내년 1분기부터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1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시안 라인 가동 효과에 의한 반도체 부분 개선과 그리고 띵글라스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재료 부분 회복 등으로 각각 분기 대비 5%와 1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이 또한 호전되면서 솔브레인의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요. 현 주가는 여전히 PE 기준으로 과거 밴드의 중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4분기 실적 둔화 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가 약세를 일단 보일 수 있지만 내년 1분기부터 삼성전자 시안라인 가동 효과를 중심으로 반도체 부분의 빠른 실적 회복과 그리고 1분기 이후에 띵글라스 부분 회복 및 디스플레이 부분 실적 개선 그리고 강화되고 있는 기업 경쟁력 등에 주목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45,000원 언더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5만원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서원인텍입니다. 기관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는데요. 결국은 IT 부품 업종 중에서는 차별화된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성장에 이어서 이제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파생 제품 그리고 태블릿 PC가 내년 모바일 관련 업계 화두인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향후 정품 사용이 아니면 스마트 기기가 연동되지 않게 하겠다고까지 선언하면서 자사 액세서리에 대해서 기능을 추가해가며 정품 사용을 유도하고 있고요. 서원인텍의 경우에는 상장회사 중에서 액세서리 부분에서는 경쟁사가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태블릿 PC 출하 증가로 인해서 단가가 높은 북커버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내년에 신제품인 액세서리 매출 비중이 50%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4분기 재고 조정에도 실적이 성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어떤 스마트폰 부품사들이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의 이런 재고 조정 영향으로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꺾인 것과 대조적으로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양호한 3분기와 더불어서 4분기 실적 매출은 전체적으로 지금 전년 대비 72%와 26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3분기 대비 또한 4분기가 실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갤럭시 노트 3향 초도 플립커버 납품 시작으로 휴대폰 부품 재고 조정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증가하기 때문이고요. 또한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스마트 기기가 얇아지면서 발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서원인텍의 열 확산 시트가 고객사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신규로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하면서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4,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1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목표가 25만 원 불러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상한 차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2.12 기억하기도 좋은 오늘 이벤트데이 12월 12일 목요일 올해 마지막 내만의 날이자 금통의 금리 결정이 겹쳐있는 우리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전일까지 1970선까지 밀렸었죠. 2000선 회복하는 듯 했는데 역시 외국인들의 외면에 지수는 출렁일 수밖에 없었고요. 어제는 중국장까지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에 더욱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간밤에 뉴욕이 또 내렸다고 합니다. 지겨운 이슈죠. 테이퍼링 우려 때문이라는데 전일 이미 우리장에 조금 선반영 됐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장 오늘 내부적으로 동시만기를 어떻게 소화해 나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외국인들 수급, 기관의 수급 같이 살펴야 되겠죠. 자, 전일까지 내리 500선에서 반등을 못하고 줄줄이 흘러내렸던 코스닥은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보통 선물옵션 동시만기에는 대형주 위주의 출렁임이 좀 크게 나타나곤 하는데 요즘에 워낙 코스닥이 안 좋다 보니까요.
그냥 거래 자체가 말라붙는 가운데 더 밀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출발 상황 보는데 아이고 일단은 파란색이네요.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요.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둘 다 더 빠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사실상 국내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 큰 폭의 상승률을 못 보였기 때문에 이번 동시만기일이 지나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가 조금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팽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대감이 아무래도 전일장 뉴욕 증시가 조금 1% 내외로 하락하면서 조금 수그러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0.7% 정도 하락한 1962포인트로 지금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1.6%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고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이런 자동차 업종도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업종, 특히나 대형주 중에서 현대, 기아차보다 강한 것이 현대 모비스입니다. 역시나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신차 판매량 점유율 같은 것이 하락할수록 직격탄을 맞는 것은 현대, 기아차지만 역시나 애프터마켓 시장에 활발히 진출해 있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실적 둔화율이 현대, 기아차보다는 조금은 덜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현대 모비스가 조금은 현대, 기아차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시장 상황 대비 현대, 기아차 큰 폭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현대차 수급을 보시면 기관이 대량으로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 하에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근 10거래일 정도 외국인이 매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관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체를 보면 연기금, 투신, 보험권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현대, 기아차 외국인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연기금과 투신권에서 외국인 물량을 받아준다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현대차 이제는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그런 시그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면서 추가적으로 급락할 때에는 현대차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워낙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역시나 전일장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오늘 0.8%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5년 만에 신고가로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어제는 소폭 하락하면서 22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사실상 1년 전에 주가가 5달러 부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3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이크론의 주가나 아니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이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조선주입니다. 전일장 좀 급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까지 조금은 조정을 받는 국면입니다. 역시나 조선주 추가 수주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선주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길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500선 밑으로 이제 하회하면서 지금 490선도 좀 위태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500선을 하회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기사가 된 내용인데, 삼성 모바일 쪽에서 내년에 스마트폰 출하량을 3억 6천만 대에서 3억 3천만 대로 이제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뉴스가 기사화되면서 스마트폰 부품주가 대거 하락하면서 500선을 내줬는데, 역시나 4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서 단기의 급반등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면서 코스닥은 이제 시장이 잘 모르는 실적이 우량한 이런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1960선대 초반까지 밀렸고요. 어차피 60선대 중후반 정도에서 개장을 했었었는데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나흘째 하락하면서 490선대 초반. 일본 니케이는 어떻게 개장했냐고요? 0.9% 정도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15,377선 정도에서 출발하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서울외환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윤영규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산안 통과되면서 지금 테이퍼링 우려 다시 커지고 있는데 우리 달러는 1,050원대 초반에서 상당히 위태위태 매일매일 연저점을 경신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어떤 흐름인지요?
네, 올해 내내 지리하게 이어졌던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가 여전히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민주화 공화 양당이 2014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는데요. 10월 정부 셧다운을 이끌었던 재정 관련 불확실성이 사라져 금융시장이 호재로 작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테이퍼링 시점을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12월 FOMC로 당길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FOMC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런 정책 재료보다 FOMC 결과를 보고 넘어가자는 관망세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글로벌 환율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엔화와 유로화는 모두 달러화 대비 보합 수준에 머무르며 엔달러 환율은 100엔 근처에서 달러 유로 환율은 1.37달러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연일 연중 최저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0.1원 하락하며 1052.1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리 외환시장 역시 관망세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거래량이 제한적인 가운데 연이은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환당국이 뚜렷한 개입 의지를 내비치지 않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1원 상승한 1,055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최근 급락에 따른 부담과 저점 결제 수요 유입으로 수급 요인은 환율을 소폭이나마 밀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전에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변동 등 뚜렷한 정책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FOMC 관련 불확실성으로 상승폭은 크지 않은 박스권 흐름이 오늘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50원 선 초반에서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FOMC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다음 주 초죠. 이 이벤트는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좁게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전망 주셨습니다. 오늘 금통위 결과도 같이 좀 챙겨봐야겠네요. 윤영교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마지막 내일 마녀의 날이라고들 하죠. 선물옵션 동시만기 12월 이 전략을 좀 짜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시장이 또 워낙 어려운 가운데 동시만기 변수는 어떻게 흘러갈지 특별히 전문가 전화 연결을 준비했는데요. 현대증권에 계시는 공원배 연구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005년 이후에는 언제나 이 12월 연말 배당 수요 보고 들어오는 자금이 있어서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런 신화는 이어질 수 있을런지요? 약간 소폭의 제한적 매수 우위 전망들이 많은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최근 지수 등락폭이 커지면서 지수의 상승과 하락 속도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처럼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의 등락폭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저가 매수세 유입 또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금일 예정된 12월 동시 만기가 연말 수급 분위기를 좌우할 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 수급을 좌우할 12월 동시 만기에 대한 전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12월 동시 만기는 연말 배당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수급의 계절성이 나타나는데요. 과거 5년 동안 12월 동시 만기는 매번 매수 우위의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근본 동시 만기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차익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요. 선물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백어데이션 이하까지의 베이시스 하락,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출회로 최근 조정의 수급적 원인이 되었는데요. 최근 이렇게 베이시스의 약세를 틈타 출회된 프로그램 매도세는 연말 배당을 포기한 단기 회전성 물량으로 오히려 동시 만기 당일인 금일에 만기 매물 부담감을 해소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스프레드 고평가 영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프로그램 수급은 매수 우위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작년 대비 연말 배당 수익률이 0.1% 정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이미 지난 9월에 유입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세에 배당 수요가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출 필요는 있지만 연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역시 동시 만기의 체크 상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스프레드 수준이 되겠는데요. 스프레드 고평가라는 의미는 쉽게 말해서 3월물 선물이 고평가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즉 12월 선물을 3월물로 갈아타는 선물 매도 포지션 입장에서 롤오버, 즉 포지션 이호를 하기에 더욱 유리한 상황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당센터에서는 코스피 200 연말 배당 수익률을 1.09%로 추정했고요. 이러한 올해의 배당 수익률을 반영한 적정 이론 스프레드, 즉 선물을 갈아타는 가격 지표죠. 이런 적정 스프레드를 1.23포인트, 마이너스 1.23포인트로 추정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장 스프레드 가격은 당사 추정 스프레드인 마이너스 1.23포인트와 비교시 충분히 고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당센터에서는 금일 예상 등락 스프레드 밴드를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8포인트로 제시하고요. 해당 범위 내에서 기존 차익 잔고가 대부분 롤오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금일 장막판 동시 호가에 스프레드 강세로 인해 매수 서프라이즈 이벤트, 그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순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중 낙폭을 만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12월 동시 만기는 고평가된 스프레드 그리고 연말 배당 요인이 결합되면서 보수적으로 판단 시에는 최소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제한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2월 동시 만기를 기점으로 프로그램 수급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예, 금일의 만기 변수라고 하면 역시 일주일 후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이른 시간에 실행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테퍼링 우려감에 전일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고요. 이러한 우려가 금일 우리 증시의 만기 가격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주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금일 우리 증시는 하락 출발했고요. 지금까지 나타난 만기 가격 지표가 크게 변화된 상황은 없기 때문에 지수가 다소 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외국인의 대규모 청산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수의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금일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폭 제한적 매수의 막판 동시호가에서 어떤 약간의 서프라이즈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 그럼 어느 정도 매수 규모를 지금 예상하시는 건지만 좀 다시 여쭤볼게요. 현재 그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차익이랑 비차익 그리고 ETF를 혼합한 정형화된 방법이 아닌 변형 차익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단지 그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격 지표 조건을 봐야 되는데요. 현재의 가격 지표 조건이 전일 미국 증시 급락에 따라서 조금 약화된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 물량은 조금 제한적이지만 지수의 하락폭을 만회할 정도의 규모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지수가 약하지만 장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는 조금씩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강 패턴 예상하셨고 박스권 하단에 위치했는데 동시만기 이후에 분위기 좋아질 거다. 오늘 일단 스프레드 고평가 배당 요인 때문에 제한적 매수 우위 전망을 동시만기 관련해서 내놓아 주셨습니다.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동시만기 날 아침 코스피는 1960선대 헤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하락을 부추기는 종목이 이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네요. 오늘 140만 원을 살짝 하회했었고 지금 살짝 회복하긴 했는데 1%대 약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산중공업이에요. 자사주 처분 소식이 나오면서 5%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증 얘기가 같이 있는데 두산그룹주에 최근에 말들이 많죠. 두산그룹서부터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오늘 두산중공업에서 또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세 번째는요. 오늘 개장 전에 이미 조회 공시에 들어갔었는데 한진해운과 한진해운홀딩스 간의 합병설이 지금 돌면서 두 종목 모두 다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한진해운과 홀딩스까지 돌발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압구정으로 나갈까 하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정승현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시만기 날 삼성전자가 지수를 빼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오늘 어제 뉴욕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관계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아침에 시작한 이후에 140만 원을 하회한 이후에 지금은 일정 부분 140만 원을 다시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추세, 지금 거의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일정 부분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상승이냐 하락이냐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두산중공업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 오늘 그 재무 개선 이런 그 이슈로 인해서
주식을 상당히 많이 처분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초가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중에 한 5%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별로 분위기도 좋지 않고 그리고 두산중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물량을 처분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더 좋지 않은 환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재무 개선을 위해서 주식을 팔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일정 부분 회사를 좀 정상화시키는 노력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물량 부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결국 수급과 그리고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의 논리로 인해서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진해운과 한진해운 홀딩스의 합병설 일단 뭐 조회 공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회 공시 이후에 회사의 내용이 확실히 이제 나오겠죠. 일단 그 여러 가지 재무 구조 개선 이 회사 역시도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합병을 하는 추진을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성과들이 잘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뉴스 플로우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진해운 홀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이트진로가 오늘 좀 많이 빠진다 싶었더니 KT와 비슷한 악재를 오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배당 매력이 좀 희석됐다는 분석 나오면서 좀 신저가까지 자회사 지분 맞바꾸기 얘기가 나는데 이 얘기인 즉슨 배당 매력이 희석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성 LST입니다. 지금 경영 정상화 기대감 때문에 오늘 두 자릿수로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SMAC 테마주죠. 대규모 유증 얘기가 나왔습니다. 규모가 얼마이길래 한가까지 들어갔을까요? 마지막으로 성호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 모멘텀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부터 살펴보죠. 연말에 배당주가 힘을 잃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이트진로 오늘 하락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 사례로는 역시나 KT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배당 매력도가 낮아지면서 KT의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사례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특히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이 배당주 아니면 기관 쪽에서도 배당주에 대한 매수를 조금 강화하는 그런 기조가 연말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2%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장에도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상승을 보였었는데 그만큼 이제 동시만기일 이후에는 배당주에 대해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선호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 시기에 지금 배당 매력도가 낮아졌다 분명한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트진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종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트진로에 대해서 신규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 자제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하이트진로 아직까지는 오늘장에서 5% 정도 하락했으니까 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오늘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향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트진로 신규 매수를 해보자 이러신 분들은 그나마 내일장까지 좀 지켜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종목은 오성 LST입니다. 오성 LST가 지금 말씀드리는 도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성 LST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는 게 경영 정상화 방안에 약정 소식에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채권 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성 LST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급격하게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자본 잠식의 기업이고 부채 비율이 거의 5,000%에 육박하는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 이런 기사가 되면서 오성 LST가 하한가를 갔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상한가를 가는 건 조금 이해가
정리가 되지 않는 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는 것은 뭐 호재도 악재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밸류를 봐야 되는데 과연 이런 이행 약정을 체결하면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또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거나 또 하나 마지막은 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이행 방안이 유상증자와 감자 두 가지 부분을 남겨놨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역시나 또 한 번 두 번의 악재가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팔아야지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게 이런 오성 LST 같은 재무 구조가 가장 취약한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오성 LST 절대적으로 접근은 좀 하지 말아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스맥입니다. 스맥 같은 경우 지금 뭐 유상증자 226억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지금 하한가 부근까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스맥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해서 3D 프린터 관련주로 굉장한 시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지금 뭐 제가 보기로는 뭐 3,700원, 600원대부터 1,600원대까지 거의 200~3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던 게 스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3D 프린터 테마가 다시 한번 불면서 이런 뭐 TPC나 스맥 같은 관련주들이 재차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 대부분이 자본 잠식이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재무 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기업에서 하기가 마련인데 지금 스맥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가 그리 취약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자 기업도 아닐 뿐더러 유보율도 뭐 한 500%에서 뭐 7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업이 갑작스런 일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당연히 하한가를 가야 되는 그런 재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미 3D 프린터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상적이라면 스맥 같은 경우는 3,000원 초반대까지는 조금 하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되면서 역시나 스맥 이제 접근은 자제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 종목은 이제 성호전자입니다. 성호전자 오늘 뭐 9% 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다가 지금 9%까지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엑스박스 인기에 의해서 지금 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입니다. 작년까지는 뭐 소폭 흑자를 기록을 했다가 올해 들어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성호전자가 이러한 뉴스에 의해서 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느냐 시장의 모멘텀이 그만큼 부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엑스박스 이 수혜로 인해서 성호전자가 갑작스럽게 대규모 흑자 전환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면서 이러한 단기적인 재료에 의해서 급등한다면 역시나 차익 실현 기회로 삼아야 되지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나는 며칠 동안 끌고 가보겠다 이러한 전략은 좀 올바르지 않은 전략으로 판단이 되면서 성호전자도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는 절대적으로 자제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호전자가 굉장히 나쁜 기업이기 때문에 적자가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호전자는 올해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흑자 전환을 한다면 역시나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별 분들이나 뭐 증권사 쪽에서 종목 레포트나 분석에 의한 그런 투자가 가능할 뿐이지 이런 재료 노출에 의해서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호전자까지 살펴봤는데 홀딩 하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다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화산업이요.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 때문에 오늘도 또 급등입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벽산건설 아시죠? 중동 쪽에 이제 팔린다라고 해서 엄청 올랐던 이 종목이 이제 주가 조작하는 거 아닌가 감시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이미 하한가였는데 오늘도 하한가. 예. 자사주 처분 얘기까지 벽산건설은 오늘 같이 좀 등장하는 모습이네요. 아미노로직스는 전일 LG생명과학에 피인수된다라는 재료 때문에 상한가에 끝났었는데 이제 3자 배정 유증 검토한다라는 소식 들어온 오늘 아침에는 약간 또 전일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내년에 실적 개선 기대감 분석이 있으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화산업, 벽산건설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압구정으로 다시 나가보죠. 정 과장님. 네.
이화산업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신고가 배경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을 하겠다라는 그 공시를 통해서 밝혔는데 약 토지와 건물을 450억 정도에 처분하기로 공시를 했습니다. 자산 금액의 자산 총액의 약 16% 이상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현금화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재무 구조 개선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시장에 기대감들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주가가 신고가를 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화산업과 그리고 아미노로직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가 사실 LG랑 인수합병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다른 회사로 결정이 났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3자 배정 유종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 소식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3자 배정을 통해서 기업을 인수 절차를 추진하겠다라고는 공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 어떤 식으로 M&A를 추진하느냐 이런 방법적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3자 배정을 통해서 인수를 추진하는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미노로직스는 인수 절차를 위한 유상증자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벽상건설 오늘 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사실 벽상건설 예고된 주가 흐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했죠. 워낙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4,000원, 5,000원대 하던 주가가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점상한가를 가면서 2만 원대까지 간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감원 입장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과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다시 주가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고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주가가 고점 대비 반이 빠졌다라고 해서 들어갈 만한 주식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사실 반도체 업황이 일정 부분 내년에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SK 하이닉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반도체 장비 업체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유로 인해서 시장의 상승 논리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에 대한 내년의 실적 기대감들은 영원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다른 업종 대비 다른 종목들 대비 덜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해석이 되고 사실 하지만 오늘 워낙 11% 정도 이상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추이를 관찰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또 앞에 재무적 개선 약정 맺었다는 오성 LST 또 OCR까지 태양광 쪽이 좀 반짝반짝해 보입니다. 삼성전자 아까 본주를 좀 살펴봤는데 본주가 2달 만에 장중 140만 원을 깨는 아침 삼성전자 우선주는요 연말 배당 매력이 더더욱 부각되며 오늘 신고가를 쓰는 전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파크는 일단 자회사에 대한 사업 성장성 그리고 인터파크 INT 상장 추진까지 재료가 겹치면서 21선 이탈했는데 회복 시도 오늘 아침에 보여주고 있고요. STX 그룹주가 LG GS 컨소시엄에서 STX 에너지 인수해 간다라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완전히 확정이 됐다는 소식 때문에 어제 특별히 STX 지주회사가 좀 꽤 올랐는데 오늘 추가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먼저 들여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2.6%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장 같은 데서 이제 당연하게 상승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이유가 삼성전자 최근에 배당주들, 특히나 배당 매력도가 낮아진 종목들, 뭐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도하에 급락을 보여주는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을 유지하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장에서 가는 것은 이해가 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삼성전자 지금 140만 원 아래까지 하회했다가 지금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기업 자체 뭐 펀더멘털이나 지금 뭐 밸류에이션상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에서 배당 매력까지 갖춘 것이 삼성전자 우선주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삼성전자 우선주 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급격하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하락 패턴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신규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만약에 오늘장 조정세가 크게 나온다면 그때 하락세를 이용해서 삼성전자 우선주 조금은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 사실상 뭐 전달 그리고 지지난달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히나 여행사업부 쪽에 매출이 굉장히 가시화되면서 내년에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인터파크 꾸준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거의 뭐 8, 9천 원대부터 12,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인터파크의 상승, 이러한 재료도 있었지만 사실상 수급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말이 많이 나왔던 중에 하나가 롱숏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 한 종목, 몇 종목에 조금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하에 조금 올린 면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인터파크 외국인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10월 22일부터 꾸준하게 뭐 하루 이틀 빼고 외국인이 지금까지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인터파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상 모멘텀이 덜한데도 수급에 의해서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도 외국인 수급하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삼천리 자전거 사실상 시장에서 조금은 외면됐던 종목인데, 보면은 14,000원대부터 거의 2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어떠한 재료가 있었느냐, 거의 투자자분들은 모르시는데 저도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자전거 관련주들 어떠한 모멘텀이 있느냐. 사실상 자전거 관련주들은 겨울철이 지나고 이제 봄철이 돼야지 이제 계절적 성투기가 도래하면서 모멘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 지금 잠깐 다시 제 화면을 보시면 외국인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정말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조금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역시나 롱숏 전략에 의한 종목 압축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인터파크도 이제는 재료나 이런 좀 펀더멘털보다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 꺾이느냐, 이 포인트에 집중하면서 인터파크의 주가를 조금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린 건 이제 STX 이제 그룹주입니다. STX 그룹주가 오늘도 조금 단체로 조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저는 왜 상승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STX 에너지, 사실상 STX 그룹주 중에서 가장 알짜 회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 중에서 가장 큰 순이익을 기록했던 회사인데, 이미 지분을 오릭스 쪽으로 저는 대부분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사가 부각되면서 오늘 상승하는 것은 조금 이유가 어폐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면서. 사실 이 뉴스 참 오래된 건데. 예, 그렇습니다. 예. STX 그룹주 워낙 바닥을 다졌고 시장에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 이러한 자그마한 기사거리에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STX 그룹주 기사에 의한 수혜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러한 재료의 상승을 한다면 역시나 단기 트레이딩으로 저점에 잡으신 분들만 이제 차익 실현하는 기회로 삼을 뿐이지 이 기사에 의해서 이제는 경영 정상화가 되겠다 이렇게 섣불리 오판을 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접근을 자제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 그룹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동시만기니까요. 특별한 전략을 세워달라고 부탁드려야겠는데 일단 개파락 후에 1960선대는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개파락 이후에 큰 변동 없는 가운데 정동 멘토님의 전략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일단 오늘 잘 넘긴다 해도 FOMC 회의가 있어서 좀 그냥 매수를 좀 자제하자라는 의견도 앞서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장은 역시나 현금 보유를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자 이러한 관점인데 저도 사실상 전일장 뉴욕 증시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오늘장 이후에는 조금 매수에 가담해보자. 네. 이르면 오늘 오후장에는 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펀더멘털이나 실적이 우량한 종목으로 매수에 가담해보자 이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테이퍼링 우려감이 다시 대두되는 시점에서는 무리해서 불안감을 안고 살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현금 보유 전략을 실시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중요한 게 정말로 FOMC 회의에서 이제는 양적 완화 축소를 뭐 조만간에 할 것이다 이러한 이슈가 나온다면 저는 국내 증시는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한번 테이퍼링이 이제 조만간 뭐 9월달에 나올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많이 대두화되면서 사실상 신흥국 증시 중에서 올랐던 게 가장 먼저 조명을 받았던 게 한국 증시입니다. 그러한 사례로 봤을 때 테이퍼링이 조만간 가시화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단기간의 하락에 그치면서 다시 국가의 펀더멘털 그리고 국가의 경제를 보는 이러한 투자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돼서 바닥권을 잡으면서 저평가 매수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우리나라를 사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테이퍼링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현금을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웬만하면 뭐 오늘 오후장이나 펀더멘털 좋은 종목 매수 사인도 생각을 하셨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똑같은 뻔한 재료지만 하락이 조금 모양새가 안 좋아서 일단 현금 보유 쪽으로 마음을 바꿔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압구정에서 멀리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신 정승현 과장님의 오늘 동시만기 특별 팁이 좀 있으면 들었으면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전약 후강 패턴도 예상을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좀 쉴까요? 네, 오늘 사실 일단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충격은 뭐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장의 흐름 자체가 별로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뭐 빠진다고 해서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내일부터 뭐 극적 반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뭐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흐름을 뭐 관찰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박스권 하단이 1960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동시 만기 자체를 뭐 특별한 뭐 이벤트가 되는 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전환점이 돼서 뭐 극적 반전을 만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흐름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정도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아마 이번 달 내내는 아마 방향성을 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잡는 기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와 비슷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 좀 호흡을 좀 길게 가지시고 좀 매수를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롱텀하게 매수 기간 자체를 롱텀하게 가시는 전략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시만기 계기로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니까 좀 중장기전에 임한다라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앞서서 현금을 아예 들고 있자라는 의견도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님 멀리에 압구정에 계시는 유진투자증권 정승현 과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옵션 동시만기 특별히 파생 쪽의 전문가이시죠. 우리 주쌤과 함께 파생 쪽에 특화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외국인들 때문에 삼성전자도 오늘 140만 원 2달 만에 살짝 하회했었고 선물도 조금 전에 1000계약까지 파는 거를 봤습니다. 나홀로 매도인데 전일 종가상 260이 깨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예고하셨던 만기 결제지수 262.50 이상을 보고 계십니까? 일단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요. 충분히 그 자리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이번 만기 움직임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림을 좀 먼저 차트를 통해서 그리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해서 다시 제자리에서 끝. 엔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진짜 헛웃음을 좀 일단 피긴 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부근에서 분명히 시장에서 요걸 먼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자리 부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고 요 264대 부근 요 자리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현재 기준점에서 어제 이미 요 부근을 갔다 왔고요. 고점을 갔다 왔고 지금 요 저점을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론에서의 분석하는 데이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았을 때가 제가 어제 미리 언급을 드린 건데요. 여론보다 오차 범위를 더 줄여서 257대와 264대를 언급드렸는데 부근을 임박해서 어제 모두 다 일단 변동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관점이라고 놓고 보면 오늘 먹을 잔치가 어제 대비 과연 있을까? 어제 왜냐면 콜풋 옵션이 오후장 선물항에서 말씀드렸지만 각각 4배에서 5배가 모두 다 4,500%가 터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 억지성 그리고 야간 시장에서의 풋 옵션은 시세가 말도 안 되는 등가에서 터졌기 때문에 그 관점 되면 분명한 것은 이제 먹을 잔치는 거의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오늘 없을 것이냐라는 결론을 물으신다면 오늘은 안타를 짧게 끊어내면 분명히 먹을 거는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요. 드디어 이제 베이시스 추이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측 범위를 가져올 수 있겠고요. 현재 시장 출발과 함께는 해외발의 동반 하락 부분이 반영되면서 선반영이란 측면 때문에 일부가 좀 진정 규모는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초등학교 3학년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자리 257자리가 현재는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종합지수상 1960대를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과연 다 알고 있는 것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을 결국 오늘 개파락 부분에서 다 보여주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그 부분 속에서 미결제 추이 오늘 마지막 우리 생애에서 마지막 거래이겠죠. 2013년도 12월물 그 부분을 관점을 놓고 봤을 때 미결제 다 없어진다라고 감안하고 그 과정에서 베이시스 추이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는 먹을 거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매도 1,100억을 매도 우위 쪽으로 잡고 있지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확대가 되었다가 순간적으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이 기습은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는 257을 논하기도 전에 255대의 풋상품이 결제될 것이다 라는 여론몰이도 많이 나왔습니다. 좀 일찍 보신 분들은 지난주 후반부부터 그 얘기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255까지의 추가적인 하락은 외국인들이 완벽하게 주도를 해서 현재 나오는 현 선물 쪽에서 특히 현물 쪽의 강도가 몇몇 종목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같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이상 좀 어렵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계속해서 누적 포지션을 매도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차월물 즉 2014년도 3월물로의 일부 롤오버가 거의 다 단행이 됐고 어제 여진 쪽으로 나왔던 일부 물량들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순간적으로 밑으로 많이 내려와서 마감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싸움과 외국인 싸움 분명히 붙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옵션 시장 쪽 보면요.
옵션 시장은 어제 너무 다 나와서 안 움직입니다. 콜옵션 추이도 그렇고요. 풋옵션 쪽의 움직임도 그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은 철저하게 가격에 붙여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지금 딱 요 기준대로만 살짝 말씀드리면 만기 결제지수로 어제 제가 오늘 새벽에 결제지수 사실은 바꿨고요. 바꾼 상황에서 변동폭은 잠시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기준점에서는 풋옵션보다는 콜옵션이 유리합니다. 저가의 콜옵션을 잡으셔서 짧게 단타,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 분명히 어제 시세가 다 나왔다. 하지만 가격 매력이 충분히 있고 그러면 변동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오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파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시세 충분히 반영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콜옵션이 좀 유리한 위치까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잡아드렸고요. 프로그램 추이는요, 오늘 아침 초반부에요. 마이너스권이 들어올 때, 백어 상태가 들어올 때 깊은 백어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제가 체크해봐야 될 속도는 이 내려오는 각을 좀 보겠습니다. 비차익의 각을. 각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분명히 눈치를 채셨어야 됩니다. 추가적인 전략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저도 전략 노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하게 브레이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외국인들 포지션 잘 보자. 외국인들 개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만에 하나 기존물에 대한 청산 환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 슈팅 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까지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요 최대 맥시멈 만약에 이벤트를 건다, 외국인들이 속도를 내버린다, 언제 1시 부근을 붙여서 걸면 263대를 보러 갑니다. 충분히 보러 갈 수 있는 위치 공백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만기 결제지수는 바뀌었습니다. 어제 한 262.50 상품을 가지고 콜프셋 결제 여부를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의 만기 결제지수의 하단 밴드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 밴드 쪽으로 놓고 보더라도 역시 262대 부근과 1대 부근은 충분히 만기 결제가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는 차월물과 근월물의 차이 괴리차는 0.8p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월물 쪽으로의 승부를 보셔도 충분히 넉넉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만기 결제라 황금 라인을 257.50으로 설정을 좀 밑에다가 잡아드리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57.50을 깨지 않는 한 여러분들께서는 저점 매수를 잡는 것이 가장 유리한 위치다. 앞에서 콜옵션 분명히 저가 잡으면 잡는다라고 했죠. 오늘 추격 매수 하시면 아마 엄청난 공포를 느끼실 겁니다.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 음봉의 꼬리 또는 음봉의 몸통에서 잡으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절대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된다. 저가 매수 얘기하셨고요. 만기 결제지수 못해도 261, 262대까지는 나올 수 있다 하셨습니다. 1시 구간 전으로 외국인들의 환매수 강력하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옵션 동시만기 날 코스피는 1960선대에서 버티고 있는데요. 장 후반 또 오후장 들어 어떤 모습을 보일지요. 코스닥은 태양광주가 강세를 띠는 가운데 외국인 매수로 상승 반전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치겠습니다. 만기 지나고 올게요. 고맙습니다.